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주말 저녁에 늦지막히 혼자서 혼밥을 하러 가고 있어요. 요즘 가성비 좋은 스시집들을 찾다 보니 보라매 근처에 상남스시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라매에 가네키 스시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보라매에 위치한 상남스시는 점심 25,000원, 저녁 35,000원으로 점심은 한 타임만 운영을 하시고 저녁은 1, 2부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번 소개해드린 여의도 아루이와 같은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여의도 스시 아루이는 점심 가격이 5,000원 올랐다네요. 이날 급하게 생각한 거라 당일 예약 전화를 했더니 마침 한 자리 남아있다고 해서 출동했습니다. 보니까 가게 구조가 테이블 없이 다찌석으로만 운영하고 있고 9좌석으로 홀수 좌석이라 한 자리는 종종 빈다고 하니까 혼밥 하시러 가시는 분들은 급 예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보라매 상남스시예요. 저녁은 1부 6시부터 7시 20분, 2부 7시 40분부터 9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2부 타임으로 왔어요. 이날 차가 조금 막혀서 5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다른 손님분들은 먼저 자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1, 2부로 나뉘어서 식사를 하는 곳은 이렇게 시간에 딱 맞춰서 음식을 모두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라매에 있는 상남스시 왔어요. 디너 오마카세 시작합니다. 제가 이래저래 10분 정도 늦게 식사를 시작했더니 음식을 바로바로 내어주셨어요. 이거는 샐러드랑 사시미도 같이 내어주셨는데요. 샐러드는 익숙한 오리엔탈 드레싱 같은 느낌이었는데 직접 만드시는지는 여쭤보지 못했고 여튼 새콤달콤한 향이 식전에 입맛을 돋구기 좋았어요. 이거는 제가 챙겨온 화이트 와인이에요. 콜키즈는 와인은 10,000원, 위스키는 20,000원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마트 와인 장터에서 구입했는데 보르도의 와이너리인 라그랑주의 화이트 와인이에요. 쇼비뇽 블랑이 많이 들어가서 상큼하고 하얀 꽃향이 나는 와인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사시미를 먹어볼 건데요. 이거는 광어, 줄무늬 전갱이, 도미는 껍질이 있는 마스카와 도미 한 점, 없이 한 점 주셨어요. 광어는 숙성을 많이 하지 않은 듯 했는데 살짝 탄력감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괜찮았어요. 소금에 같이 먹으니 단맛도 좀 느껴지네요. 참돔은 부드럽게 숙성돼서 광어와는 다르게 사르르 녹는 식감이었어요. 스시로 지면 맛있겠다는 그런 식감? 줄무늬 전갱이도 숙성을 많이 하지 않았는지 서걱하면서 부드럽게 들어가는 치아의 식감도 좋았고 기름기가 잘 올라와 있어 고소하면서도 단맛이 좋았어요. 중간에 찜 전복과 장국이 같이 나왔어요. 아까도 말했듯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식사는 좀 빨리 진행되었네요. 사시미 먹는 중간에 나와서 사실 제가 전복찜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날 개우 소스가 저는 좀 비리더라고요. 전복 자체는 다시마 향도 좋고 야들하고 부드럽게 잘 쪘는데 개우 소스가 내장 향이 강하고 비린 맛이 좀 올라와서 저는 이날 같이 나온 샤리는 비벼 먹지 않고 그냥 패스했네요. 이제 스시가 준비되고 있어요. 미리 오기 전에 블로그로 검색을 했었는데 상남스시는 스시 위에 간장을 발라주지 않는 옛날 한국식 초밥 스타일이더라고요. 보통 스시 오마카세에서는 간장을 위에 발라서 주시기 때문에 그냥 바로 먹으면 되거든요. 상남스시에서는 간장을 따로 주셔서 이렇게 직접 찍어 먹어야 돼요. 첫 스시로 국민 생선인 광어가 나왔어요. 사실 상남스시 오면서 제가 평소에 다니는 정통 일본식 스시집의 스시를 기대하지는 않았는데요. 식초라든지 소금의 간이라든지 요즘 흔히 강남권에 있는 스시집들을 보면 초와 간이 센 편으로 일본 정통 스시 스타일을 많이 추구하는데 옛날 우리가 어릴 적 초밥집에서 먹던 초밥은 왜 달짝지근하고 밥에 수분기도 많아서 지른 듯한 그런 질감이었잖아요. 그게 예전 우리가 먹었던 한국식 초밥이에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왔는데 역시나 한국식 초밥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기대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나쁘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밥의 온도도 괜찮았고 샤리가 달고 지른데 나쁘지 않았어요. 예전에 아는 동생이 동탄에 새야스시를 가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누나, 샤리가 달아요. 어? 그리고 질어요. 어? 근데 맛있어요. 역시나 새야스시의 샤리는 달고 질었지만 맛있었어요. 새야스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달궈진 샤리인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기분 좋은 친숙한 어릴 적에 맛있게 먹었던 과자를 다시 먹는 기분이랄까요? 이번에는 마스카와 참돔이에요. 앞에 나온 광어는 약간 탄력도 있고 겉은 약간 부들부들한 그런 씹는 식감이 있었는데요. 이 도미는 사시미 때 말했듯이 부드럽게 녹아드는 식감이었어요. 제가 항상 말하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처럼요. 이번에는 참다랑어인 혼마구로 뱃살이에요. 소금을 찍어 드시라며 권유해 주셨는데요. 소금은 손으로 조금씩 얹어 먹으니 사실 괜찮았는데 저는 이 찍어 먹는 간장이 좀 아쉬웠어요. 보통 스시집에서는 붓으로 간장을 발라주시잖아요. 손님이 직접 간장에 찍어 먹어야 하면 어느 정도로 찍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또 많이 찍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날 이 간장이 짠맛이 좀 강한 편이던데 보통 다른 스시집에서도 간장에 물이나 미림 같은 걸로 맛의 비율을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장은 좀 개선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금태를 아부리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보기에도 기름기가 엄청 올라와 있죠? 입에 넣자마자 불향도 너무 좋고 금태의 고소한 기름짐이 너무 좋았어요. 맛있었네요. 이거는 일본 양식 방어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시판용으로 나오는 손질된 방어가 아닐까 싶었어요. 방어의 고소함보다는 약간 기름짐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까 나온 참다랑어 속살인 아까미예요. 참치는 사실 비쌀수록 이 아까미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일본의 오오마산에서 나오는 참치를 최고라고 하는데요. 오오마산의 참치 아까미는 식감이 약간 양갱 있죠. 약간 부드러운 양갱이나 젤리, 푸딩 이런 느낌이에요. 참다랑어도 가격별로 급이 나눠지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혼마구로의 아까미는 약간 푸슬푸슬한 식감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좀 거친 눈꽃 빙수 같은? 이 가격대에 사실 혼마구로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충분히 맛있었어요. 이번에는 새우를 넣어 튀겨낸 샌드가 나왔어요. 일단 스시 플레이트에 내어주실 때 저기 맨 끝으로 내어주신 걸 보고 세심함을 느꼈는데요. 스시를 올려주신 곳에 샌드를 올렸으면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될 뻔 했는데 저걸 가장자리로 주시는 걸 보고 작은 감동을 받았네요. 스시 중간에 웬 튀김이 들어간 샌드냐 하겠지만 맛있었어요. 단짠단짠한 마요네즈 소스가 넉넉히 들어가서 심심하지도 않고 새우가 탱글하게 씹히면서 튀김의 고소함도 좋았어요. 맛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스시를 좀 충분히 즐기고 나서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거는 광어의 지느러미인 엔가와예요. 아부리를 해서 역시나 기름이 착 올라와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샌드를 먹고 스시 중간에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으로 이 기름기가 많고 서걱서걱한 식감의 엔가와를 또 아부리를 해서 주시니까 불향이 입혀지면서 샌드 먹고 스시를 먹어도 흐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의도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이번에는 단새우인 아마에비 위에 우니를 올려냈어요. 저녁 35,000원에 이 구성이면 정말 좋네요. 사실 당연히 비싸고 좋은 우니를 쓰지는 못해서 우니의 쓴맛이나 콤콤한 향은 있었는데 이 가격에 이 구성을 맞추신 거에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무늬 오징어인 아오리이카예요.
레몬 껍질을 살짝 뿌려냈는데 상큼하게 은은하게 올라와서 안에 들어간 시소와도 잘 어울렸어요. 무엇보다 저는 레몬 껍질과 시소를 너무 과하지 않게 넣어서 아오리카의 단맛도 잘 느껴지게 해주고 좋았어요. 호방하게 가리비를 올려내 주셨는데요. 위에 레몬을 짜주시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한번 생선살에 레몬을 그냥 뿌리면 산화가 돼서 겉면이 좀 푸석해진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가리비나 조개류는 괜찮아요. 조개류는 생선살보다 표면이 좀 단단하다고 해야 하나요? 여튼 조개류는 날로 먹을 때 레몬을 뿌려 먹는 걸 좋아하는데 비린 향도 좀 잡아주고 상큼함이 더해져 잘 어울렸어요. 이번에는 초절임한 고등어인 시메사바예요. 저는 초절임이 좀 많이 한 듯한 시메사바를 사실 좋아하는데요. 이날 고등어가 겉으로 보기에는 심해가 거의 안 된 듯 해 보였어요. 근데 먹어보니 간이 적당히 배어 있더라고요. 심해를 하는 과정에 식초뿐 아니라 처음에 소금으로 수분기를 빼면서 보통 그게 간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초양도 초양이지만 간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약간 등푸른 생선의 비린 향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날 시메사바는 초향은 강하지 않았지만 간이 적당하게 배어 있어서 괜찮았어요. 마지막 민물장어를 올린 스시가 나왔어요. 이것도 아마 제 생각으로는 양념이 발라서 나오는 기성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혼자서 뒷주방 요리까지 다 하시는 1인 업장에서는 기성품을 좀 사용하는 게 이해는 가요. 특히 스시 오마카세의 마지막에 나오는 아나고 스시는 가시 때문에 손질이 정말 까다롭거든요. 이렇게 구성을 위해 기성품을 대체해도 손님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재료를 아낌없이 준비하시더니 후토마키를 만드시려고 하나 봐요. 참치에 아까 샌드에 들어간 새우튀김, 교쿠, 흰살 생선 푸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저는 배가 불렀지만 왠지 훈훈한 이날의 감정 때문인지 후토마키까지 알차게 맛있게 먹었네요. 마지막 식사로는 따뜻한 메밀소바로 마무리했습니다. 디저트로 오렌지도 한 쪽 주셨고요. 술이 남아서 한잔하고 있었더니 천천히 드시고 가시라며 안주를 챙겨주시더라고요. 2부 영업시간이 9시 반까지라고 했는데 이때가 거의 9시 반쯤 됐어요. 그런데 옆에 분들도 술 한잔 하시고 계시길래 셰프님께 여쭤보니 조금 늦게 가셔도 이해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아까도 말했듯 재료 손질부터 스시, 뒷주방에서 나오는 튀김 요리며 식사까지 모두 혼자서 해야 하는 1인 업장에 와이프분이 서빙을 도와주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이날 간 상남 스시는 똑같진 않지만 약간 여의도 스시 아루에서 느꼈던 정과 따스함을 느꼈어요. 사실 음식 가격에 따라 기대하는 기대치가 다르잖아요. 디너 오마카세 35,000원의 구성과 강남 기준 디너 20만원이 넘는 스시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스시의 맛은 재료에서 반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반이 아니라 80%? 이 가격에 이 구성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 두 부부가 직접 음식을 만들고 가게 운영을 하고 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충분히 이 가격에 정감 있고 나쁘지 않은 스시를 맛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